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입니다. 정성산 감독의 TV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논평 1번 진짜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 9일 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최신의 F-35A가 서태평양에 추락을 했습니다. 4월 9일 7시 27분쯤 아호모리현 마사와 기지에 소속된 F-35A 전투기가 미사와 기지 동쪽 약 135km 태평양 상공에서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인 이 F-35A 같은 기종의 전투기의 비밀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과 미국은 F-35A의 수입 또는 판매, 그 기체에 대한 그 기술 협조가 불가능한 듯 보였지만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F-35A 전투기를 수입하는데 혹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자체 생산하는 계획을 계속 하겠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게 크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그 기념식을 2018년 2월 24일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엔진에 대한 기술을 일절 알려주지 않고 미국의 그 스텔스기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립을 하도록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일본에 배치된 F-35A 사고가 난 이후에 미국은 이번에 F-35 관련된 엔진과 관련된 기술을 일본에게 공동으로 개발을 위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거가 그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F-35A 추락 사건 이후로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스텔스기 수입에 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엔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그 서로의 약속하에 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수입하기로 했고 이미 10석대가 일본에 배치 중이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 F-35 기종, 이 기종이 그 엔진의 기술을 일본에게 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13기에 이미 실전에 배치된 일본 F-35A 스텔스기가 거기서 대다수가 일본에서 직접 조립했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추후 일본은 이 사고가 난 전투기를 포함해서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총 105기를 수입 내지는 조립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미심장하는 바가 크죠. 자, 19일 날 여러분 워싱턴에서는 미국 패트릭 쉐너헨 국방부 장관 대행과
그 다음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워싱턴 국무부에서 미국, 일본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또 혹은 핵,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2+2 회의에서는 북한의 최종 검증된 완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 북한의 이 대량 살상 무기에 폐기하는데 일본과 미국이 협조하겠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서 2+2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국방장관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이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과 셰넌 헨이나 국무부 장관 폼페오랑 같이 2+2 회담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하고 단독 회담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주요 회의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수장과 국방의 수장들이 2+2를 이렇게 앉은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냥 일본은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북한의 대륙 살상무기 핵폭의 완전 비핵화는 공동 의제이며, 이제부터 무서운 겁니다. 이제부터 무서운 겁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최대의 압박은 다 하겠다, 일본. 이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나서겠다고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이 뭐냐면 일본과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며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공유해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폐기에 모든 힘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강경환지 그 양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쪽에서는 지금 일본이 역대적으로 지금 일본 자위대가 지금처럼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엔진 기술을 지금처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인수받는 적이 없어요. 그거 자그마치 10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미국과 일본의 확고한 미일 동맹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일본은 대북 제재에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따를 것이다 라는 대전제하에 어떤 발톱을 딱 보여줬냐면, 그 발톱을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일본의 이 발톱 우리가 인정할게. 그게 뭐냐면 일본 외무상이 요구한 겁니다. 자, 우리는 북한의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해결을 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베 총리가 일본의 관료들이 왜 파란 리본을 달고 다니냐면, 이게 1977년도에 그 요고다 메구미 사건 총 17명이 납치됐어요, 북한에. 그 납치를 한 전제는 김정일이가 일본 무고한 일본인들, 요고다 메구미도 그 당시에 요고다 메구미도 14살인가 납치가 됐거든요. 그 순수하고 무고한 일본인들 납치에다가 이 통일전선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일본인
그 어를 가리키거나 이제 그런 간첩 교원들로 활용을 했습니다. 통일 전선부의 요원들로 활동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 사건이 2004년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으로 다 뒤집어졌죠. 김정일이가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총 17명의 일본인 납북자 중에 그 5명은 데리고 왔고, 요고다 메구미를 통한 나머지 12명은 아직 행방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2011년에 공식적으로 그 북조선 일본인 납북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위원장 비슷한 사람을 장관급으로 앉혀놨거든요. 일본의 강요들이 달고 다니는 파란 리본은 우리 일본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북한에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해 오겠다는 겁니다. 또 납치된 일본인뿐이 아니라 1968년도부터 자행되었던 제1동포 강제 북송 사건, 이때 일본인들도 참 많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일 날 2+2 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패트릭 세연원 국방부 장관 대행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공동으로 북괴의 대량 살상 무기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우리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줘라. 미국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인 F-35A 엔진 기술을 일본에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의 악랄한 반인륜적인 납치, 일본인 납치로부터 비롯된 그 역사에 지금 일본은 납북된 일본인들을 찾아오겠다는 그 일념하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군국주의화지만 더 좋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의 미일 동맹을 통한 북한의 북진 통일의 근거가 하나하나 계단이 쌓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코리안 패싱, 현실이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 그 다음에 국무장관, 일본의 외무상, 그 다음에 일본의 이 방위상, 이 2+2 회담에서 했던 말들은 섬찟한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차 강조하듯이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해 오겠다고 그동안 일본은 국지사에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슈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과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핵 폐기라는, 대량 살상무기 폐기라는 대전제하에 납북된 일본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일본 자위대가 후에 북계에 들어가서 납북된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발판을 만든 겁니다. 코리안 패싱을 당하는 문재인 정권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한반도 동북아뿐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서는 유라시아를 통한 이 세계 질서의 그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변을 뜻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하면서 진짜 일본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본의 군국주의화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는 내정 간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태평양 전쟁처럼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제국주의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군국주의는 아닙니다. 일본이 계속 전 세계 이야기하는 것은 미일 동맹을 기초한, 동맹에 근거한 유엔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이런 군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의 초강대국 군사 우선주의, 그게 아베 이코노믹스의 일조라는 거죠. 일본의 초강대국 군사주의, 저는 좀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정성산 TV 논평, 일본 진짜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멸공 감사합니다.